1번부터 1강의 1번부터 4번까지 먼저 정답 불러줄게요. 1번에 4번, 2번에 2번, 그 다음에 3번에 5번, 4번에 4번입니다. 여기는 해설강의 할 건 없고 여러분들이 지금 색깔펜을 들고 뭘 해야 되냐면 2번과 4번에 선택지에 나와 있는 어휘들 중에 내가 모르겠을 것 같았던, 모르는 혹은 잘 헷갈리는 어휘들을 색칠을 무조건 해봅시다. 간혹 아주 간헐적으로 이 19번에 위치한 신경 문제를 틀린 경우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영어를 못해서 틀린 게 아니라 1, 2, 3, 4, 5의 선택지를 몰라서 틀리는 게 거의 100%예요. 4번도 오케이, 봅시다. 여기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일부 모르는 게 있다고 표시했던 단어들이 있는 것 같아, 그지? 그래서 일단은 선생님이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마더텅이라는 기출문제집을 풀 때도 이 신경 문제는 독해하지 말고 선택지만 보라고 했었던 선생님이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1번부터 보면 1번 bored, 지루한, 그치? thrilled, 아주 흥분된, 그치? worried, 걱정되는, 그 다음에 overjoyed, 그치? 아주 기쁜, 매우 기쁜. 그 다음에 furious, furious는 몹시 화가 난, 그치? 그 다음에 sympathetic, sympathetic, 그래서 공감하는 이런 뜻. 4번 hopeful, 희망에 찬, disappointed, 실망한, indifferent, 그치? 다르지 않는 게 아니라 무관심한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아마 이 5번의 bewildered를 몰랐을 수 있는데 이건 당혹스러운, 당혹한 이런 단어가 되는 거지. 그래서 비교적 우리가 그동안 봤던 모의고사보다 선택지가 좀 어려웠던 문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틀렸을 수도 있는데 틀렸던 거의 전반적인 내용은 아마 물론 조이라는 단어 때문에 맞췄겠지만 일단은 나머지 단어 뜻도 이해하셔야 되고 얘기했지만 올해 수능은 직접 연계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런 어휘를 다시 재배치해서 선택지는 그대로 나올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연습이 좀 필요하고요. 4번 문제 가서 보면 calm은 고요한, romantic은 낭만적인 이런 뜻이고 boring은 지루한, gloomy는 우울한, cheerful은 즐겁고 festive는 그 흥겨운, 즐거운, 우리가 festival의 그 festive예요. 4번이 답변은 좀 어려웠지. tense는 긴박하고 threatening, 위협적인 이런 뜻이지. 긴박하고 위협적인. 그 다음에 5번은 ridiculous, ridiculous는 어이없는, 터무니없는 이런 뜻이고요. terrible은 끔찍한 이런 뜻이지. 여러분들이 너무 미들 많이 와서 terrible은 선생님 원어민들이 너무 좋을 때 쓰는 표현이던데요. 그것도 맞죠. 반어법적으로 terrible 막 너무 좋을 때 진짜 그렇게 쓰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런 회화적인 표현과는 무관하게 그치? 이 원래 갖고 있는 형용사의 1번 뜻 끔찍한 이렇게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케이. 일단 여기는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이 얘기했던 특기평가를 진행할 때 풀었으면 하는 4문제 정도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18, 19번에 위치한 문제고 비교적 정답률이 아주 높고 우리도 틀리지 말아야 될 내용들인데 19번이 간혹 선택지 어휘 때문에 우리가 실점을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휘들은 반드시 외워주시고 여러분들 지금 일단 4문제 10개, 2문제 10개 어휘 중에서 모르는 게 있다면 지금 암기를 하고 이어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보겠습니다. 우리 3강 오늘 수능 완성은 마지막 챕터고 1번에 5번, 네, 2번에 5번, 3번에 3번, 4번에 3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영어 선택지라서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 있는데 먼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고 가볼게. 2번 지문에 본문에도 나오고 선택지도 그거였는데 2번에 5번에 나오는 문장 중에서 A primary target audience 이거 어떻게 해석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혹시 그 주요한으로 했나요? 1차적인이라고 해석을 했나요? 보통 아마 주요한으로 해석하는 게 우리가 공부했던 사람들의 일반적인 해석 방법일 텐데 우리 이 내용을 살펴보면 이 프라이머리는 첫 번째 1차적인 타겟 청중 이렇게 해석하는 게 우리 EBS의 해석 방법이거든요. 여러분들도 물론 주요한이라고 하더라도 뭐 틀리진 않아요. 근데 주요한 대상이 우리 EBS는 여기서 1차적인 내용으로 보고 있다. 뭐 그런 의미도 이해해주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기출문제를 분석해보면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단어랑 EBS가 우리에게 제안해준 부분이 좀 간격이 다른 선생님 교재 앞에 항상 써있는 우리말과 다른 파트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단어는 우리말의 이것이다 라고 인식했던 단어들과 다른 단어들이 시험에 나오고 있고 대표적으로 수능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부분이 identical. 왜냐면 identical은 뭐예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뜻으로는 개인, 정체성의 이렇게 인식할 수 있잖아. 아이덴티티니까 그 뜻도 있어요. 근데 identical은 중요한이란 EBS에서 굉장히 많이 쓰였던 단어예요. 그런 것들이 실제로 수능에 많이 출제가 됐고 우리는 마지막에는 이제 그런 선생님이 하루에 이렇게 많은 교재를 주고 어떻게든 여러분들에게 풀어보게 시키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EBS가 우리에게 특별하게 제안했던 단어들은 우리가 좀 인식을 하고 가자라는 취지입니다. 우리는 이 3과도 마찬가지로 1번과 2번 정도를 풀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인식하면 될 것 같고 1번 선생님이 독해로 잡았던 이유는 그치? 이 5번에 요번 5번 선택지의 그 output variation 여기서 아웃풋을 어떻게 이해했어요 여러분들? 솔라 아웃풋 1번에 5번 선택지 Potential effect of solar output variations on global climate change 아웃풋은 그치 태양이 만들어내는 거니까 태양에 대한 에너지가 방출되는 것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지 그치 그렇게 국어적으로 아웃풋이라는 영어 단어를 알고 있지만 우리 국어랑 얼마큼 조금 더 부드럽게 매칭을 하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막판에 해야 돼 연습 중에 하나가 됩니다. 가서 내용 읽어보면서 진행을 해볼게요. Recent measurement using radiometers on satellite suggests that solar energy, which is an output to our system, can vary considerably. 그래서 이 위성에 부착되어 있는 이 라디오미터는 복사량 측정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도 사실 좀 어렵죠. 복사량 측정기를 사용한 최근의 측정 값은 that 이하를 suggest 암시한다. that 이하가 뭔데? solar 에너지가 can vary considerably. 그치? 크게 다를 수 있다라는 사실. 그치? 근데 그 solar 에너지를 또 콤마위치가 부연 설명해주고 있지. 우리 기후 시스템의 인풋, 도입되는 우리한테 오는 양, 이 솔라 에너지가 굉장히 크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의미한다는 거지. 여러분도 알겠지만 우리가 이 사계절을 느끼는 게 사실은 다 뭐 때문이야? 전적으로 태양 때문인 거지, 그렇지? 이 각도에 따라서 우리 지구의 온도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사실.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는 요소 중에 하나인 거죠. Changes of order of 0.1
1% of the total solar energy reaching the Earth have already been measured within a period of less than 20 months. 여기서 여러분들 of the order of 써놓으시고 여러분들 처음 봤던 표현일 거야. of the order of 대략 이런 뜻입니다. 대략 0.1%의 변화는 뭐의? 전체 태양 에너지의 지구에 도달하는 전체 태양 에너지의 대략 0.1%의 변화는 몇 가지가 주어온 거지. 이미 have already been measured. 이미 측정되어 오고 있어. 뭐 안에서? 20개월 less than 미만의 주기 안에서 측정되어 오고 있다. 여러분들 하나 연습해 봅시다. Within a period of less than 20 months. 그치? 이걸 이해하면 좋겠어. 근데 우리는 with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우리가 품사를 뭐로 전환한다 그랬지? 전명구라고 불리는 얘의 품사는 형용사 혹은 부사. 그치? 여기는 컴마로 써져 있고 분명히 대부분 with in이군요. 어쨌든 얘라는 거지. 여러분들이 독해를 할 때 부사를 명확하게 해석해야 될까요? 아니면 어떤 그 느낌만 알면 될까요? 당연히 후자지. 사실은 우리가 왜냐면 부사 자체는 영어의 1, 2, 3, 4, 5형식 중에서 필수 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내용을 돕기 위한 녀석인 거지 필수적인 부분은 아니란 말이지.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 갑자기 20개월에 이런 게 헷갈릴 수 있어. 갑자기 시험 보다 보면은 우리한테는 12달이라는 이 세트가 인식이 돼야 되는데 갑자기 20개월의 주기 안에서 뭐야? 이렇게 순간적으로 헷갈릴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이런 부사구나 부사절은 생략해서 핵심적인 내용만 읽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0.1%의 변화가 이미 측정되어 왔다라는 사실만 이해하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연습을 자꾸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실전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는 이유는 핵심적인 내용을 자꾸 여러분들이 도출하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좀 덜 중요한 것들 자꾸 쳐내는 연습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다음 보면 This kind of change could be linked to sunspot activity, which has a periodicity of 11 years. 이런 종류의 변화는 흑점의 활동과 관련되어 있을 수 있어. 그리고 그것은 11년의 주기를 갖고 있대. 뭔가 이렇게 우리가 잘 모르는 어떤 천체 과학적인 지구 어떤 주기가 20개월, 11년 뭐 이런 주기가 있나 봐요. Sunspots are magnetic storms giving cooler regions on the sun's surface. 그치? 이 흑점이라는 또 개념이 나왔잖아. sunspot. 근데 우리가 아마 선스팟이 주어진다는 거 아니었으니까 선스팟이 뭐야? 라고 헷갈릴 수 있잖아. 우리 영어 저자들은 아주 일관되게 독자들이 이해 못할까봐 그 다음 문장에서 설명을 바로 이어주고 있어요. 흑점은 자기 폭풍이다 이거지. 어떤 자기 폭풍이냐면 태양 표면의 온도를 낮춰주는 것을 제공하는 더 낮은 지역을 제공해주는 자기 폭풍이다. 온도를 낮게 해준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thus 동그라미 치시고 결론을 내주고 있는 거죠. 한번 간단하게. 그래서 a sunspot maximum corresponds to a minimum of received solar energy. 그치? 그래서 이 흑점 sunspot의 최고치는 그 태양 에너지를 받는 최소치에 상응한다. 그치? 이 선스팟이 많은 곳은 에너지를 더 적게 받게 된다. 라는 개념을 설명해주고 있는 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 갖고 또 이게 써주고 있죠. According to measurement during the period of 1976 to 1980, the sun's surface cooled by about 6 degrees Celsius, corresponding to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the size of sunspots. 그래서 측정 결과에 따르면
뭐 기간 동안 1976년부터 80년 사이에 이 측정값에 따르면 태양 표면의 온도가 6도까지 낮아져서 어떻게 됐대요? 그거에 상응했다. 상응하여 뭐에 상응하여? 그 숫자와 선스팟의 사이즈의 증가와 상응하여 태양의 표면 온도가 6도나 낮아졌다라는 거죠. These changes, these 동그라미 쳐보세요. These, 우리는 영어 읽을 때 이런 these, 이와 같은 변화가 지구의 변화를 바꾼다. 이런 거지. 여러분들,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여름방학 특강 때 가장 많이 했던 단어가 this의 쓰임을 잘 이해해라 라는 거였었어. 그치? 근데 this의 복수형이 these인 것만 이해하면 같은 맥락이라는 거지. 이와 같은 변화가, 그치? 그 얘기했잖아. 영어에서 결론을 내주는 이와 같은, 이처럼, 이런 의미가 this, these로 표현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구의 온도의 변화를 이끌어낸다 라는 걸로 정리를 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정답이 5번으로 도출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지구 기후 변화에 관한 솔라 아웃풋의 변화의 잠재적인 영향,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태양의 영향을 받게 된다 라는 형태의 글을 쓰는 내용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을 대충 읽게 되면은 3번 같은 거 있잖아요. 3번 Ways to predict sunspot cycle based on the sunspot numbers. 그치? 이게 단어가 나온 거에 현혹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영어 문제를 내는 기본적인 패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본문에 나와 있는 단어가 그대로 선택지에 나오잖아? 그러면 그거는 오히려 역으로 정답이 더 안 될 확률이 높아요. 근데 우리는 심리적으로 쫓기다 보면 선스팟 3번 사실은 3번이 정답으로 갈 확률도 낮지 않았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독해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야지 너무 빠르게 단어만 쫓아가면 틀릴 확률이 크고 독해를 함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한 문장 한 문장에 너무 매몰될 필요 없고 지금처럼 주요 키워드 thus, this, these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문장의 흐름을 잘 쫓아가면 충분히 다 이해를 해낼 수 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be told가 지시받다라는 내용처럼 in of the order of, 그치? of the order of, 그치? 대략 이런 표현들 다시 한번 암기하시기 바라고. 뒷부분 한 번 더 나왔어. In addition, decrease in solar energy of the order of 1% could lead to a decrease in the Earth's average temperature by 1 degree Celsius. 그치? 게다가 대략 1% 정도의 태양 에너지의 감소가, 그치? 약 1도씨의 지구 평균 온도를 하락으로 이끌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글을 이어주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대략이라는 표현, 이 오더를 질서라고만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글을 이해하기 쉽지 않았을 거야. 그런 내용들을 이끌어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따 선생님이 어휘 시간 다시 준 이유도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하는 취지의 시간을 갖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이어서 우리 exercise 2 2번 가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이 조금 안내하고 싶었던 것은 이 primary라는 단어 뜻이 우리 지문 자체에서 EBS 해석도 주요한이라는 해석을 하기도 하고 1차적인이라는 해석을 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연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반까지만 같이 읽어보면 될 텐데 첫 번째 문장 The ability to communicate has always been and will remain an essential function for success. 그치? 그 의사소통하는 능력은 has always been, 그치? 항상 그래왔고 항상 뭘 그랬냐면 여기 being에 연결된 게 an essential function인 거지. 항상 성공을 위한 주요한 기능이었고 will remain, 그치? 앞으로도 여전히 그럴 것이다. 현재 완료를 쓰면서 여러분들 이 문장을 보면 이렇게 되는 거지. 현재 완료를 쓰니까 과거부터 그래왔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쓴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제를 이해한다면 이런 시제들을 바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will remain에다가 줄쳐놓고 이게 맞냐 틀리냐라고 물어봤을 때 선생님 and니까 병렬 구조로서 여기도 have remained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여기서는 현재라는 발화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부터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는 표현을 전달했던 내용이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Think of communication in a broad sense as accurately conveying information in two directions. 그치? So think of A as B라는 거죠. 그래서 A를 B로 생각하다 이런 건데 넓게 의사소통을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 양방향으로 정보를 conveying, 전달하는 것으로 생각해봐라. It consists of transmission to our target audience and reception back for completion of a full communication cycle. 여기서 이은 당연히 커뮤니케이션이겠죠. 커뮤니케이션은 타겟 청중에 대한 전달과 그치? reception back, 그치? 수신, 다시 되돌아오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죠. 뭐를 위해서? 어떤 한 차례의 원 사이클, 완전한 의사소통의 완성을 위해서. 그치? 그래서 오고 간다라는 거지. 원 사이드가 아니라 그치? 상호작용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문제, communication is complex. 여러분들 오랜만에 봅시다. extending 동그라미 쳐볼까요? extending. 다시 한번 이식하겠습니다. 우리가 문장 중간에 컴마 뒤에 나온 동사의 ing는 뭐라고 부르지? 문중분사구문. 문중분사구문 어떻게 해석한다? 그치?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처럼 순서대로 해석한다. 그치? 여러분들도 이거를 영어 문장 중간에 컴마 뒤에 동사 ing가 나오는 현재 분사가 나왔을 때 뭔가 너무 고민하지 말고 순서대로 읽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의사소통은 복잡해. 그리고 그 의사소통은 extend, 확장해. 어디까지? beyond human language. 인간의 언어를 넘어서까지 확장해. 그치? 그 다음에 컴퓨터와 로봇과의 소통의 문화를 넘어서까지 확장된다라는 거지. 단순하게 복잡한 것이 아니라 인간과 기계 언어까지 확장된다 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A best overall practice for success is to first select your primary area of interest, say electrical knowledge, and then develop a communication expertise customized the primary audience. 그래서 성공을 위한 가장 전반적인 practice, 실천은, 연습은 뭐래? 당신의 주요한 관심 분야를 선택하는 것이네. 예를 들어서 여기서 say가 예를 들어서 전자 지식과 같은 그런 주요한 관심 분야를 선정하는 것이네. 그리고 뭐래? develop, 발전시키래. 의사소통 전문성을 발전시키래. 누구의 커스터마이즈돼? 커스터마이징, 맞춰진 1차적인 청중 대상에게 맞춰진 그치? 의사소통 전문 지식을 개발하는 것이다. 사실은 여기서 우리 해석을 따르면 앞에 있는 your primary area는 주요한 영역으로 쓰였고 밑에 the primary audience 1차적인 청중으로 쓰였는데 물론 여기서 당연히 주요한 청중의 커스터마이징 되려고 해석해도 전혀 무방해요. 다만 우리는 일단 EBS가 굳이 이거를 1차적인이라는 개념으로 뽑아냈다는 사실에 좀 집중해 놓을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글이 이어지고 있는 내용이었다라는 걸로 이제 뭐 여기까지만 읽어도 내용을 알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정답만 가서 한번 볼게요. 정답은 necessity of developing skill to communicate with a primary target audience. 그치? 그래서 1차적인 청취 대상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그치?
그 디벨로핑 기술의 필요성, 의사소통 기술 개발을 할 필요성,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 그냥 단순히 강한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글을 전달하기 위해 썼던 내용 중에 하나가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본문에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어떤 건지를 찾아내는 연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3번, 4번은 뭐 어렵지 않았고, 우리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이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영어 지문 주제 요지 문제를 풀 때 선택지에 내가 모르는 어휘가 나왔으면 그거는 무조건적으로 체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본문을 잘 읽고도 선택지의 어휘를 잘못 고르면 되게 정답과 멀어지는 경향들이 강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선택지의 어휘들이 엄청 어렵진 않아요. 근데 주요 어휘들이 많아. 예를 들어서 4번에 1번 permanent 가서 볼까요? permanent. 이 permanent 뜻이 뭐예요? 여러분들 파마 해본 사람 있어요? 파마? 해본 사람 있나요? 이 파마가 이 permanent의 콩글리시 발음이에요. permanent는 뭐냐면 영구적인 이런 뜻이에요. 영구적인 포지션. 여기서는 정규직 이렇게 쓰이는 거지. permanent.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파마가 이 permanent의 발음이 잘못돼서 파마로 온 거예요. permanent wave 뭐 이런 그 테라피,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식재로 꼬불꼬불하게 하는 파마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선택지의 단어들을 모르면 사실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되게 답답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모르는 어휘가 있는 선택지가 매력적으로 보일 때가 있어. 여러분들 스스로를 믿어. 여러분들이 모르는 단어는 정답이 될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좀 믿음을 갖고, 우리가 2달 뒤에 볼 수능에서 선택지에 있는 어휘를 내가 모르겠어. 근데 사실은 많은 학생들이 특히 빈칸한성 31번 문제 풀 때도 이번 선생님이 시험지를 보면서도 아니 내가 모르는 단어인데 그거를 찍고 틀렸다고 온 거야.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스스로에 대한 공부량이 있기 때문에 선택지에 모르는 어휘가 있는 내용들을 더 매력적으로 자꾸 글로 답을 끌고 가면 안 된다는 그런 연습이 좀 필요하고, 결국에는 막판에는 어휘 싸움으로 될 확률이 크니까 여러분들이 주요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마더텅에 나와 있는 어휘들은 반복적으로 학습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오늘 기본적인 독해시는 여기까지 나가고, 오늘은 오랜만에 수능 끝나고 수능 모고 끝나고 조금 오랜만에 현강을 하면서 좀 쉬운 파트의 독해를 했던 부분이고, 지금 잠깐 한 5분 쉬었다가 우리 그 다음 2교시는 뭘 할 거냐면, 여러분들에게 줬던, 우리는 아마 진도를 나가서 여러분들이 좀 빨리 풀 수는 있을 거예요. 이 부교재라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독해는 아마 이 수능 특강 영독은 안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 부교재 2라고 써, 선생님이 이제 부교재 2라고 해서 줄 건데, 보면은 EBS 교재인데 선생님이 지금 출력을 하면서 이게 이렇게 진한지 몰랐어. EBS가. 그래서 여러분들 뒤에 보면 여기에 또 문제가 이렇게 실려 있어요. 그걸 할 거고, 이 수능 특강 영독은 어휘가 따로 있지 않아서 이 답안지 뒷부분에 어휘가 이렇게 있거든요. 요거를 보고 할 건데, 오늘 일단 선생님이 원래 시간표로는 24문제를 45분 동안 다 풀어보는 게 목표긴 했거든. 근데 시간상 좀 타이트할 것 같긴 하고, 일단은 12개씩 끊어서 가볼게요. 일단 12문제씩 끊어서 가고, 12문제를 한 24분 안에 풀어보는 연습을 진행하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우리 5분 정도 쉬었다가 지금 8시 7분이니까 8시 10 아니다, 마지막 쉬는 시간은 아닌데 15분에 시작할게요. 딱 끊어서 8시 15분에 시작하겠습니다.